경찰차와 구급차가 멈춰서고 들것을 든 구급대원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섭니다. 새벽 1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 한 30대 여성 세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엔 수도요금 독촉장이 붙어 있습니다. 생업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이 안 되니까 죄송하다. 그럼 괜찮다. 숨진 여성은 이 일대주택 161채의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였습니다. 재작년 9월 전세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지만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 아래여야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사망하신 분이 안 나오길 바랬어요. 지금 경매는 넘어가 있는 상태고 경매 기일은 아직 안 잡혔어요. 아마 올해 안에는 나가야지 되겠죠. 이 아파트 전체가 경매에 넘겨져 50여 세대 다른 세입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이 살던 아파트입니다. 사흘 전 근처 주택에서도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km 떨어진 오피스텔. 지난 14일 이 집에서 친구와 함께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할 만큼 생활고가 극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이 공장이었는데 그 거리로는 그냥 그게 안 됐어요. 대출 이자를 충당하면서 생활비까지 하려면 한 3, 4시간씩 자고 서울까지 갔다가 인천 다시 왔다가 계속 그렇게. 역시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였습니다. 보증금 9천만 원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건 3,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근처 빌라에서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 가운데 첫 사망자였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전세 사기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 좋은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건의 비극이 잇따른 겁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내일 저녁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이들의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 씨가 남발한 이른바 깡통 전세는 확인된 것만 2,800여 세대. 지난 2월 남 씨는 구속됐지만 오히려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시작됐습니다. 남 씨가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맡긴 아파트의 경매가 실행되면서 새 집주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피해자가 직접 낙찰을 받은 경우는 열에 한 집, 나머지는 쫓기듯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낙찰자도 무단 점유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대책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내 집이니까 빨리 안 나가면 자기 알아서 조치하겠다. 이미 260세대 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당장 내일과 모레 추가로 30세대가 일괄 경매에 붙여집니다. 통상 깡통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뺀 경매가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게 되는데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보증금을 아끼기 위해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싸게 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1순위 근저당이 해결되고 나면 전세금이 고스란히 사라져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을 위해 3천만 원가량을 우선 변제해주는 최우선 변제금제가 있지만 이번 피해자는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로 2년 전 전세금을 올려줬는데 관련법은 9천만 원이 넘는 전세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절반 이상 아니면 전액을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진짜 밖에도 있지만 박스 같은 거 주워갖고 월세 안 밀리려고 자동이체 해갖고 빠져나가고 날짜 하루도 안 밀리고 냈어.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당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에 아랑곳 없이 쏟아진 경매 물건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경매꾼들도 늘어났습니다. 경매가 빨리 진행될수록 피해자들은 빨리 집을 비워야 합니다. 경매 중지시켜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무주택자 해준대요. 차라리 말을 말든가. 그거 무주택자 해준다는 것도 이미 얼마 전에 예전에 발표했던 거잖아요. 정부는 피해자를 위해 1, 2%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이 빈손으로 또 전세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년 뒤에 이제 또 나가게 됐는데 50년 동안 집이 없던 사람이 2년 만에 집을 사겠냐고요.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긴급주거 임대주택 240채 가운데 피해자가 입주한 경우도 8세대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네, 전세 사기 문제 취재해온 경제팀 박철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정부가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대책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부 대책이 해결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동안 나온 정부 대책을 보면 피해자들이 주로 경매로 집을 떠나는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던 집을 낙찰 받으면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준다는 것도 뭐 그중 하나인데요. 네.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경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학 남 씨가 이미 집을 담보로 많은 돈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아하. 저렴한 보증금을 미끼로 세입자를 받았는데요. 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남 씨와 짜고 이런 집을 소개하면서 안전하다 뭐 이렇게 거래를 부추겼습니다. 네. 이 집들은 임차권이 후순이라서 아하. 경매에서는 나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른바 경매꾼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인 셈이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1순위 투자권자들이 아니니까 경매 받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만큼 더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그렇죠. 낙찰받고 싶어도 이미 보증금을 날렸기 때문에 네. 경매에 참여할 돈이 없는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자, 전세자금 처리 대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긴급 주거 제공 이런 혜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별 소용이 없습니까 여기서는요? 네, 일단 대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용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겠죠. 이번 피해자들은 저신용 저소득층 피해자가 많고 네. 대출을 받아도 이를 갚기 어려운 형편인 분들이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네. 이번 피해자들은 대부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전세금을 냈는데 부동산 가격 조정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줄곧 실패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한 거고요. 네. 결국 정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또 어려워 보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이번 사태가 피해자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